문희상 의원이 기획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3일 육선의 문희상 의원이 제20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의회주의가 만발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존경받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사랑받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오며 통합형 정치인으로 평가받아온 문희상 국회의장. 협치와 통합의 국회, 민생을 살피는 실력 있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문희상 의장의 지난 100일간을 돌아본다. 제20대 국회는 협치가 최우선 과제다. 어느 한 정당도 과반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0대 후반기 국회의 수장이 된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화와 타협,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은 제20대 국회의 태생적 숙명인 것입니다.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후반기 국회 2년은 협치를 통해서 민생이 꽃피는 국회의 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협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의 계절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온 힘을 다해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취임하자마자 협치와 통합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문 의장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가동.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서로 협치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당부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 그리고 마지막 보루에 나는 청청여여 언언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야당 대표일 때 했어요. 여당은 여당다워야 된다. 그러나 야당은 야당다워야 돼요. 야당은 견제가 첫째. 그러나 발목 잡기는 하고 딴죽 걸기는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 그게 야당이냐. 안보, 민생, 경제 모든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을 때는 그걸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해야 된다. 특히 문 의장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에 대해 국회가 빠른 결론을 내려줄 필요성을 역설했다. 어떻게든지 여야가 이 중요한 민족사 앞에서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월 5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5당 대표와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협치국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 개헌, 선거제도 개편, 개혁 입법 협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나눠졌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고 즐겨 씁니다. 국민의 뜻과 시대 정신이 한데 어우러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시대적 소명을 갖고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한번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허심탄회한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오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문 의장과 5당 대표는 매월 정례 모임을 갖기로 했다. 특히 10월 1일 초월의 첫 모임에서 남북 국회회담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 달에 첫
월요일 날 만나자 이런 것을 초월해라고 줬는데 그걸 다 각 당을 초월하여 여와 야를 초월하여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마 그게 국민적 바람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헉이 달려서는 정리해야 되는 이 모임에서 한국 정치사회, 의회사에 남을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책무로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계속되도록.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동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문희상 국회의장.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 민생을 살피는 실력 있는 국회를 약속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일하는 국회의 첫 번째 구상은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 제시. 기능 위주로 설치됐던 소위원회를 법률과 현안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로 활성화하고 법안 심사소위를 정례화하는 방안이다. 소위의 활성화입니다. 나는 국회 들어올 때부터 계속 주장했어요. 소위, 여러분 소위가 여러분 기억 속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쟁쟁해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지좌지한 것은 미국 의회 하원의 동아태 소위입니다. 동아태라는 것은 동북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는 청문회를 마음껏 했어요. 여러분 솔라즈라는 위원장 기억하시고 프레이저 위원장을 기억하실 거예요. 프레이저 보고서에 소위 소위원장이 기억에 남는 그런 국회 운영을 해야 돼요. 전체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이것만 기다렸다가는 이것은 부재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소위가 많이 생기고 활성화돼야 되고 거의 매일 상시국회가 돼서 대한민국 연중 무휴로 열려야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문기구도 신설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이 바로 국외활동심사 자문위원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적절한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회 외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국회 운영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도 출범했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 인사혁신 방안과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 운영 방안 등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되기 위한 시도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 혁신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죽을 각오로 사직생의 각오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혁신에 성공할 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 신뢰도를 단 1%도 올리는 일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각오가 돼 있으니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할 각오가 돼 있으니 여러분께서 좀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가 변화의 중심이 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초부터 힘을 실어온 핵심 과제는 개헌이다. 국회가 주도해 개헌을 완성하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문 의장은 개헌의 핵심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꼽았다. 선거 때 득표수에 비례해 의원수를 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라는 게 문 의장의 주장이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치 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 있습니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이는 혹한의 그 겨울 광장에 섰던 촛불혁명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2018년. 문희상 국회의장은 미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 문 의장은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통해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다. 남북 국회회담은 1985년 북한의 제안으로 처음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수차례 제안과 논의가 있었지만 남북 국회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남북 국회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열린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을 굳건히 하는데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회담 성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여부를 남북 국회회담 추진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문 의장에게 답신을 보내왔다. (1985년) 북한의 제안으로 처음 논의된 이후 수차례 추진해왔지만 성사되지 못했던 남북 국회회담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문 의장은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역사적인 남북의회의 교류에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고 전달이 됐고 9월 27일 날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에 동의한다. 답신이 왔고 11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인원은 5당 대표님을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보는 의회 외교로 이어졌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4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참가국 대표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가 서로 간의 불신과 반목을 뒤로하고 화해와 협력, 상생의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꿔나간다면 우리 믹타가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라는 목표에도 부합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남북의 관계 개선에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공동 개최국으로서 개회사와 기조연설을 진행한 문희상 국회의장.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각국 의회 의장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만절필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하가 만 번을 꺾여서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현재 남북 국회회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때 항구적인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유라시아 의회 간 협력의 구체화 및 제도화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평화정착 지지 문구를 담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잇따라 참석한 제139차 국제의회연맹 총회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책에 각국 의회가 힘을 보태줄 것을 설파했다.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과 대결의 흐름이 이제는 대화와 화해의 움직임으로 극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현재 남북 간의 국회 간의 회담을 제안하고 있고 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기에 역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진전은 이곳에 계신 각국의 지지와 성원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기에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미국 조야에서 아직도 그 우리들의 남과 북의 지금 그 관계를 삐딱하게 보고 오해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도 국회가 나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장 되자마자 바로 남북 국회의담에 건의를 했고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의회 정상회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해온 문희상 국회의장. 문 의장의 이런 광폭 외교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협치국회, 민생국회, 미래국회의 청사진을 제시한 문희상 국회의장. 통합과 협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문 의장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국회는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가장 강력한 개혁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우회주의에서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회가 펄펄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를 따르지 못하는 못난 모습입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와 국민, 지역과 기층을 대표한다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호시 우행의 자세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